정치카페 테라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치카페 테라스 지기 이정미입니다. 정말 온 나라가 흔들흔들합니다. 돈 없어서 복지 못한다더니 자기 주머니에는 다 알차게들 챙기셨더라고요. 우리 모두 정신줄 똑바로 잡고 썩고 낡은 정치를 제대로 심판해야 되겠습니다. 제 옆에는 세월호 특집 방송으로 한 주 쉬고 나셨더니 뽀송뽀송하게 나타나신 박홍순 쌤. 네, 뽀송뽀송한 박홍순입니다. 네, 잘 쉬셨습니까? 네. 네. 뭐 박쌤 특별히 좋아하는 운동 있어요? 뭐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아주 동물적인 스포츠 UFC를 좋아합니다. 네.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주요 경기는 보는 편입니다. 네. 재수 3수 끝에 어렵게 개최지로 선정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겨울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과 올림픽 성사를 기원했던 많은 국민들에게 매우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러나 3년을 앞두고 평창올림픽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평창올림픽, 대한민국의 영광을 가져다 줄 성배인지 아니면 독이 든 성배인지 테라스 26번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늘 테라스에는 서강대 스포츠 심리학과 정영철 교수님을 모시고 평창올림픽의 명과 암을 다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또 스포츠 심리학과는 없고요. 교육대학원에 있는 정영철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나 이거 네이버에 검색해봤더니 그렇게 나오던데? 네이버 애들 잘못 나와요. 아, 네이버 믿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스포츠는 몸으로 하는 것인데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 연구하는 건가요? 네, 원래는 운동선수들이 평소에 잘하다가 대회나 어떤 그런 시합에 나가서 굉장히 평소보다 못하는 그런 그 현상을 보여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아보고 어떻게 도움을 주면 원래 했던 대로 어떤 그런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선수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을 왜냐하면 체력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고요. 기술도 하루아침에 좋아졌다 나빠졌다는 건 아닌데 그렇다면 뭐가 바뀔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심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도움을 주고 또 운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특성들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효과들이 있는데 그 효과 중에 심리적인 효과도 있겠다. 그래서 그 심리적인 어떤 그런 웰비잉 같은 것들도 운동하고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학교 체육에서 또 그냥 운동을 하고 나면 스포츠 체육 활동을 하고 나서 그냥 땀만 흘리는 게 아니라 그 땀을 흘림으로써 또 여러 가지 또 심성의 변화라든지 또 인격의 변화 이런 것까지 이제 보는 그런 종합적인 학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해가 가네요. 제가 UFC를 좋아하는 심리적 이유가 있었어요. 뭐야 그게? 중고등학교 때 참 많이 맞았거든요. 언뜻 보기에는 있어 보이니까 시비들을 많이 거는데 해보면 맞거든. 그래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야? 사람 맞는 사람의 느낌, 그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생생하게 느껴서 UFC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작가님 그런 스포츠도 이제 또 그 해소도 되지만 또 이렇게 성격이 또 포악해지는 그런. 네, 저도 뭐. 네, 그리고 아까 이렇게 맞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맞을 그런 인상은 아니시고. 그 맞을 인상이 아닌데 맞고 다녔으니까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 그러니까 그걸로 대리만족을. 보니까 이렇게 큰 데에 나가서 평상시에도 굉장히 실력 발휘를 잘하시던 분들이 큰 데에 나가서 무너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그쪽 심리 쪽이랑 다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시합이라는 것들이 선수들한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순간을 위해서 올림픽 금메달 그리고 평소에는 한 명도 없던 관중이 바글바글하게 와서 막 플래시 막 터지고 막 이러면 그냥 아무나 갔다라도 굉장히 흔들릴 거예요. 근데 이 순간이 내 인생 앞으로 살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 남아있는 인생이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부담감은 말로 할 수 없죠. 근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강인한 정신력을 가졌던 대표적인 선수가 김연아 선수라고 다들 얘기를 그렇게. 김연아 선수 훌륭한 선수입니다. 네, 사실 오늘 우리가 스포츠 얘기를 하려고 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지금 맡고 계신 직책 중에 평창올림픽 분산 개최를 촉구하는 시민 모임 여기서 집행위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 단체는 왜 구성이 됐나요? 이 단체가 사실은 평창의 이렇게 전개 과정을 봤을 때는 굉장히 상당히 늦게 발족을 한 거고요. 그 전에는 사실 그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환경 파괴를 고발하는 이런 움직임을 하면서 평창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해오던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IOC에서 아젠다 2020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분산 개체의 문구를 틀 때쯤에 체육계들도 이게 그냥 놔두면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그런 의식들이 생겼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환경 단체들하고 체육계 진보 단체, 시민 단체들이 모여서 한 50개 단체들이 모여서 2월 달쯤에 성명서를 내고 이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몸담고 있는 시민단체는 체육시민연대라고 해서 한 10년 정도 된 체육계의 거의 유일한 NGO 단체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체육계에도 이런 NGO 단체가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있습니다. 예. 네, 많지는 않지만.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계기가 뭐였을까요? 그게 이제 2002년이 이제 월드컵의 해잖아요. 네네. 저희가 2002년 5월 18일 날 발족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 수영 선수 중에 장희진 선수라고 국가대표 수영 선수를 했던 분인데, 그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 국가대표 발탁이 됩니다. 근데 중간고사 보러 가겠다고 태능에 있다가 중간고사 보러 가겠다고 했더니 그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선수촌장이 올림픽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감히 지금 국가를 위해서 지금 몸 바쳐가지고 이제 초능을 낚여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훈련을 해야 될 사람이 어디다 대고 지금 그런 개인의 이런 학생인데 욕망. 네, 그래서 그때 학생이 시험 보겠다는 욕망을 그렇죠. 국가가 억압하나? 그렇죠. 굉장히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당시에는 그게 먹히고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분노한 체육계의 대학 교수들과 또 시민들이 결성을 해서 그때 이제 서명운동하고 뭐 이러면서 처음으로 이제 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임들이 이제 생겼고 그 후로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나 그때 이제 2003년에는 뭐 천안에서 초등학교 합숙소 불타가지고 아이들 죽고 뭐 또 입시 때마다 뭐 몇 대학에서 뭐 군기 잡는다고 그래가지고 폭력 사태가 있고, 또 들여다보니까 합숙소에서 뭐 성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들 부조리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이렇게 들여다보면 볼수록 너무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그냥 운동선수의 학습권은 정말 기본적인 거니까 해줘야 되지 않냐 했다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거 말고도 지금 뭐 승부 조작이니 뭐 여러 가지 입시 부정이니 여러 가지 안 좋은 부조들이 많아서 저희도 정말 아름다운 세상과 즐거운 일만 하고 싶은데 이미 체육계에 만연한 그런 부조리들을 일단 걷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건강한 시민 그리고 건강한 체육 활동이 시작되겠다, 어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포츠 정신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페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보면은 정말 온갖 부정, 부패, 비리 덩어리들이 그 안에도 또 그대로 다시 재현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문화 계통이든 예술 계통이든 사회 영역이든 사실은 온갖 영역에서 다양한 NGO 시민단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포츠 분야의 유일한 NGO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나요? 다른 영역과 다르게 스포츠 분야에서 뭔가 NGO 시민 활동이 저조하거나 관심을 덜 받는 이유가 있나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밖에 요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거에 저항하고 맞서기에는 이미 어떤 권력이나 어떤 돈의 맛을 본 거죠. 그러니까 88 올림픽이나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떤 그런 주도의 엘리트 육성 산업에 우리가 이제 길들여져 있고, 그리고 뭐 체육 단체장 보면 다 어디 회장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돈으로 이렇게 하는 데서 이제 길들여져 와 있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이 이제 그거를 목소리를 내려면 평소에 어떤 비판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길러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엘리트 선수들을 기르는 그 시스템을 보면 사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딴 거 안 시키고 무조건 빨리 잘 달리고 뭐 많이 그러니까, 넣고 경쟁의 최첨단.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달고 닦으면서 어린 나이에 생겨야 될 어떤 의식적인 어떤 이런 내용들, 그냥 공부라고 해서 국영수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기본적으로 글쓰기나 읽고 뭐 토론하고 어떤 이런 정도의
그 교육이 안 되고 그냥 운동 기계로서 이제 자라나니까 그래서 금메달 따고 되게 훌륭하고 뭐 에어컨 선전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사회적인 비판이나 어떤 사회적인 의식이 있는 발언을 하는 인원들이 누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연예계는 이효리라 있지. 근데 스포츠계에 정말 그런 스타들 한 명도 중에서 없나?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예, 근데 예,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몇몇 사람들 네. 그냥 스포츠 스타는 어떻게 우리 시민이나 어떤 이런 사람들의 저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네. 그런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왜 없을까? 그것들이 이제 두 가지 요인이죠.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또 우리들이 이제 키워오는 시스템 자체가 너무 이제 그 성과 위주의 금메달을 목표로 한 그런 훈련에서 그렇게 발생이 됩니다. 네. 네, 대한민국 체육계의 현실 이걸 한번 따로 잡아가지고 선생님하고 한번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평창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일단 지금 한 3년 남았습니다. 평창 올림픽이요. 예, 지금 준비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요? 평창 지금 IOC 위원들이 와서 조정위원회 할 때마다 이제 계속 회초리를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걱정하는 거는 아니 지금 이 정도에서 어떻게 되겠냐, 준비 상황이 굉장히 늦다, 뭐 이런 걸로 계속 혼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조직위에서 한 게 너무 없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 개최 나오고 이런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제 급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진도가 나가고 시작해요. 그래서 작년 한 12월 뭐 이때는 경쟁률 한 5% 미만 이랬는데 지금 최근에 슬라이딩 센터 같은 건 20% 넘고 25%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는 단기 속성 이런 거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렇죠. 네. 그래서 니네들 걱정하지만 우리는 이제 뺄 수 있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공기를 빼고 있는데 그 안에서 사실은 저희들은 이제 여러 가지 우려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하다 보면 뭐 사고도 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지난주에 그 대보건설이라는 데서 노동 착취하고 그다음에 그런 인권 유린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빠른 그러니까, 기간 안에 공정률을 높여야 그렇죠. 되니까 막 엄청난 그렇게, 잔업을 시키고 그렇게.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중간에 이제 브로커가 껴가지고 이제 제대로 임금도 체불하고 이런 식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우려를 했죠. 네. 사실은 IOC도 이런 거 걱정을 많이 하고 이런 그 대규모 토목 검사들이 있으면 거기에 쓴 건설업자들이 이제 돈을 받은 거를 아주 너그럽게 쓰지 않잖아요. 굉장히 그 빠듯하게 해가지고 그 실제로 일하는 노동자들한테는 굉장히 적은 임금으로 빨리 가는 어떤 이런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굉장히 그 노동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사실 지금 경기장 건설을 하루라도 빨리 멈추는 게 도움인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런 얘기하면 지금 다 된 밥에 왜 재를 뿌리냐, 우리 지금 열심히 한 목소리를 내야 될 때다 이렇게 강변을 하세요. 근데 이 부분들을 그냥 지금 얘기하면 지금 국민들도 지금 되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얘기가 오늘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벌써 작년 12월에 나왔던 것도 상당히 늦다고 그랬는데 그때 저희가 얘기했을 때 이미 늦었다. 라는 얘기가 처음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는 이거를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이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서로 토의를 하고 저희가 이걸 그냥 막 짜는 게 아니라 그 올림픽 그만하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상식적으로 너무 피해를 가면 안 되니까 이것들을 좀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얘기를 좀 하고 좀 지금 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문 열고 열차가 출발하는 거예요. 개문 발차하는 식의 어떤 이런 질주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사실은 굉장히 온건한 생각이었어요. 이거 뭐 올림픽 뭐 반납하자, 막 그만하자, 막 이런 얘기들도 내부에 있지만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까. 이 올림픽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담아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강원도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한테 최소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정도의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것조차도 네. 정상적인 어떤 그런 대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작업이 진행이 안 되다가 분산 개최 얘기가 나오니까 막 느닷없이 작업을 막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심보가 이런 거네요. 저 옛날 생각나네. 옛날에 저 결혼할 때 감옥 갔다 왔지. 운동만 하니까 직업 없지. 그러니까 저쪽 집에서
허가를 해줄 리가 없잖아요. 네, 애부터 낳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한 게 이거 애부터 낳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되돌릴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어떻게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유혹을 받거든요. 딱 고심보네요.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을 만들어 놓자. 그 심보랑 이 심보랑 같은 동류라고 보기는 어려워. 지금. 약간 통계를 보면은 네. 그래도 그렇게 서둘렀는데도 뭐 10% 내외 그 진행 상황이 이제 뭐 터다지고 땅 파고 뭐 이런 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나는 경기장이. 진짜 너무 걱정이 돼요. 막 그런 식으로 급하게 뭐든지 다 해가지고 나중에 막 사고 나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사고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일단 앞에 모두에 좀 말씀을 하셨지만 평창올림픽이 지금 이 준비 과정에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분산개최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조목조목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많은 얘기들이 처음에 우리가 평창올림픽을 유치하면 65조 원의 경제 효과를 볼 수 있다. 엄청난 어떤 경제적 이득이 온다. 이러면서 이제 엄청 부풀린 어떤 선전들을 해 오셨는데 지금 파악되는 것은 이번 올림픽 한번 치르고 나면 강원도가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것이 문제인가요, 구체적으로? 경제 효과를 얘기할 단계에서 사실 이제 유치 단계죠. 그래서 네. 이제 장밋빛으로 보여주는 거 제가 볼 때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 결과들을 내서 이거 하면은 정말 우리 동네가 잘 살게 되고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SOC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공사들이 시작이 되면. 근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안 해도 될 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짓겠다고 하는 경기장이 지금 새로 5개 짓고 그 다음에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짓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사후에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 왔어요. 사실은 IOC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직이나 강원도 측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답은 뭐냐면 열심히 연구 중이다. 근데 연구를 해봐도 저희가 생각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개폐식장 같은 경우 4만 들어가는 경기장이 인구 4천에 있는 횡계리에 생겼을 때 이것들을 이제 뭐 15,000석으로 줄여가지고 남긴다고 하더라도 사이즈 상으로나 봐도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이걸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없으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제 최문순 지사 같은 경우는 다시 부시겠다. 예. 근데 만드는데 1,000억이면 부시는데도 또 그만큼 그렇죠. 돈이 드는 거죠. 예. 아니 근데 왜 처음에 이거를 개회식, 폐회식 이거는 스포츠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식을 거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강릉이나 이렇게 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공간을 그냥 다시 쓸 수도 있는데 왜 횡계리에 주민 4,000명밖에 없는 데다가 그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한 번 썼다가 다시 부실 생각까지 하면서 꼭 짓자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제 그 이유 생각하기 전에 예. 이제 거짓말들을 한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이제 알펜시아의 스키점프대 앞을 이제 개조해가지고 거기 개폐식장 하려고 하다가 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 IOC 헌장에 올림픽은 개최지에서 개폐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된다. 이건 IOC의 요구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끌어들인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조항이 지금 분산개최까지 되겠다고 하는 마당에 그거가 안 된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네. 그거를 해서 가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15,000 너무 작다. 4만 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이었는데 IOC가 4만짜리 짓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이거 줄여라. 이거 큰일 난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IOC에서. IOC는 강원도를 걱정하거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 혈세를 낭비하는 거를 걱정하지 않아요. 이들이 걱정하는 거는 올림픽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자기들한테 돈을 벌어줄 수 있는 황금알을 나는 거위가 되기를 바래요. 앞으로도 쭉. 근데 지금 그거에 균열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그리스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런 아테네 올림픽 이후에 지금 가보면 완전히 처참한 그런 그 흉물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평창은 불을 보듯 뻔한 거죠. 그렇게 가면 당연히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고 그게 그 후에 이제 지속 가능하게 만들 그 올림픽의 IOC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다른 나라들 보기에 저 그렇죠. 올림픽 한번 예. 치르고 나면 쫄딱 망해.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88올림픽 그 난리를 치고 잠실일 때 경기장들을 주경기장부터 해가지고 많이 졌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인구 1,000만인 서울에 그것도 아주 요지를 차지하고 있고 평상시에 문화 공연 뭐 음악 공연 온갖 걸로 다 활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비용도 못 빼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잠실 운동장들이. 네. 근데 그 오지에 만들어가지고 뭘 어떻게 유지한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 잠실은 서울 한복판에 있잖아요. 네. 그래도 지금 거기가 지금 이랜드 FC가 인수를 해서 지금 축구 경기장을 하는데 지금 들어가 보면 굉장히 아담하게 잘 리노베이션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위에 천막 쳐서 가리고 그리고 앞에 이렇게 세워서 왜냐하면 거기 주 경기장은 이 스테디움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크고 관중이 딱 앉아가지고 저 멀리 있는 거 보이지가 않겠죠. 않아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끌어당겨서 관중들이 오게끔 만드는 거죠.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 스테디움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네. 일반 보통 경기들을 하기엔 굉장히 적합치 않은 거죠. 그래서 기껏 하는 게 콘서트장인데 콘서트장을 365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후 관리 방안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네. 이 문제를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하겠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책임을 미루고 있는 거죠. 그때 2018년 초에 가면 이걸 확정 짓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당장 올림픽 해야 돼요. 이미 늦을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 어떤 이런 전략이죠. 근데 지금이라도 그 부분은 좀 치고 들어가서 IOC도 지금 아마 5월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이거 그때 이제 분산 개최 없이 해라라고 할 때 단서가 그렇다면 사후 그 방안을 정확하게 해서 5월까지 제출을 해라라는 단서가 붙었어요. 그래서 전 지금 그거 유심히 보고 있어요. 5월달에 그래서 강원도가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IOC를 설득시킬까? 제가 볼 때는 안 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회초리 맞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질질 끌면서 IOC는 IOC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고 그 고민을 풀기 위해서 어떤 이런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동경, 알마티 뭐 이런 데들이 다 발맞춰서 어떻게 하면 절약할까, 어떻게 하면 환경 파괴를 최소화시킬까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냥 유독 평창만 계속 말 걸지 마. 우리는 하기 원한 대로 한다라는 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까도 납득이 안 된다고 그랬지만 이거를 납득을 해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게 왜 이럴까? 누군가가 이익을 보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당연히 피해를 보는 쪽입니다. 네. 인천에 의해서 봤을 때도 계속 빚을 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예산이 주니까 거기에서 제일 약한 부분부터 떨어져 지금 복지 예산 나가고 뭐 세금 올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시민들한테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유지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을까? 이익이 누굴까? 그래서 이제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새로 길라는데 주위에 땅 누가 가지고 있나 뭐 이런 것도 살펴보고 누군가는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만드는 국제 메가스포츠 이벤트를 통해서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저희는 그 사람들을 뭐 혼내고 막 싸우고 막 잡아놓으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설득해라. 토건족이 만약에 이익을 본다면 토건족들한테 가서 이거 계속 이렇게 가면은 정말 많은 피해가 있으니까 이번에 이익을 받는 건 조금만 참아주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다른 국책 사업할 때 너희들 먼저 하든 이런 식으로 좀 협상을 해서 좀 더 상식적인 방향으로 전 대다수의 국민의 피해가 적게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협상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제가 볼 때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조직위원회 이런 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청취자분들이 저만 하더라도요. 오늘 이 주재한다고 해서 이제 자료를 보기 시작했고 그전에는 평창올림픽 분산 개최라는 말이 있다는 거는 그냥 언론의 헤드라인 카피 정도로 예, 보고 그리고 그 국민들이 약간 착각하시는 것도 있어요. 이 분산 개최를 일본하고 한국이 분산 개최를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기 네, 때문에 맞아요. 지금 그 분산 개최를 요구하는 것은 지금 국가 간 분산 개최가 아니라 그 강원도 내에 뭐 인근 거리에 있는 도시들 간의 분산 개최를 요구하시는 내용이라는 거. 요거는 조금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분산 개최 말 자체도 사람들이 좀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래서 경기장 재배치다. 그냥 조금 더 먼 데에 있는 경기장도 우리가 좀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줄일까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싶다. 네. 물론 이제 한일 간의 어떤 그런 분산 개최 얘기가 작년 12월에 나왔을 때
쟤네 그 린드베리 위원장은 한일 감정을 정말 모르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반응을 했는데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동경올림픽이 2020년에 있는데 그 동경올림픽 때 우리가 가져오는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창에서 레슬링 경기, 배드민턴 경기 우리가 이제 잘하는 것들을 가져와서 평창에서 하계올림픽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평창이 동계와 하계를 한꺼번에 유치한 세계 최초의 도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년을 위한 투자일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스포츠가 이제 한일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갈등을 해소하는데 가장 좋은 도구가 스포츠인 거죠. 뭐 어떤 전쟁이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스포츠를 통해서 외교를 하고 같이 모여서 땀을 흘리면서 이해를 하는 어떤 이런 방식의 대화가 가능하게 물꼬를 트는 그런 아주 강력한 도구인데 오히려 그거를 전향적으로 한일 간에 이렇게 쌓였던 거를 이거 한번 서로 주고받으면서 조금 더 풀어보자 어떤 이런 식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하면 아름다운 일이죠. 네. 근데 이제 거기까지 우리는 못 나간 수준인 거죠. 네. 일단 이런 정보는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사람들은 분산개체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몰라요. 왜 나라에서 그것도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를 유치해서 한다는데 딴지 거냐. 불만 세력에 아주 사소한 걸 가지고 트집지 않는 거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통계를 보다 보니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8조 총사업비 8조에서 올해 13조로 갔는데 뭐 설계 변경, 물가 상승 고려하면은 15조에서 많으면 20조까지 간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왜 지난 한 몇 년 동안 4대강 사업 가지고 난리 쳤잖아요. 그리고 막 분노하고. 근데 4대강 사업 총 사업비가 22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4대강 사업 사업비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고 그만큼 혈세가 새는 건데 당연히 이게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이제 지나서 우리는 알지만 4대강 사업으로 얼마나 많은 또 비리나 뭐 이런 그 이상하게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평창도 그런 점에서 4대강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더욱 큰 어떤 재정적 손실이 예상된다라는 것들을 네. 사실 청취자들은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랐어요. 사실 지금 인천이 엄청 그 곤욕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지난 아시안 게임 치르고 나서 1조 9천억 원의 빚더미 올라앉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노인복지, 보육복지 예산 삭감 다 하면서 27년까지 이 빚을 계속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놓여 있거든요. 근데 강원도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지방 재정 중에서 굉장히 열악한 도 중에 하나인데 광역도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평창은 강원도의 한 도시잖아요. 그러면 강원도지사 입장에서는 강원도민 전체의 어떤 이익을 놓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강원도가 분명히 이 원래 부채도 많은 그 곳인데 이걸 하고 나면 또 더 큰 빚더미를 끌어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평창뿐만 아니라 가까운 뭐 원주, 강릉 그다음에 뭐 서울도 이제 가까우니까 이렇게 좀 활용하면서 이 방안을 강원도민을 위해서 그렇게 찾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네. 그 답답한 마음이야 뭐 저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올림픽 정도의 이 이벤트는 어떤 그냥 그 최전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해법들이 사실 없어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고 뭐 굉장히 그 윗 레벨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밑에서 아무리 이렇게 소리를 쳐봤자 공사판에 가가지고 어떻게 뭐 공사를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분들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아예 틀어막고 있는 그런 현상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냐면 그때에 다시 당장 4.29 내년 총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표심에 대한 어떤 그 전전긍긍함이 지금 몸에 배어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섣불리 어떻게 했다가는 강원도 날아간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표보다 앞으로 여기서 태어나고 살아야 될 그 수많은 아이들과 그 도민들의 어떤 그런 미래를 생각하는 어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게 슬픈 거죠. 네,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이게 당연히 돼야 되는데 못 움직이겠다. 지금은 너무 부담이 크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그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볼 때마다 이제 저도 이 회의를 느끼는 거죠. 아니, 이게 근데 도대체 지금 당장의 부담을 줄이자고 그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식장을 지었다가 나중에 때려 부시나? 그러니까 지금 그 강원대 대표적인 곳이 양양공항이잖아요. 네. 거기에 뭐 한 달에 비행기가 몇 번이나 뜨냐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때 그걸 지었던 사람이 누구고 이 빚더미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은 금방 다 드러날 일을 근데 분산 개최를 하면은 어느 정도나 줄일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정책 자료 좀 만들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몇 가지 방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일본도 있지만 사실 국내에만 해도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서 무주로 갈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하이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스하키장 같은 경우는 태릉이나 뭐 고양이나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수용했을 때 최대 거의 1조 가량 저희가 절약할 수 있다라는 제안서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아니더라도 그래도 충분히 그거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제가 그 셈에 되게 약해요. 그래서 아니 제가 이 표를 보니까 개폐막식장을 안 짓고 강릉 종합운동장으로 옮기는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그 알파인 스키 경기장을 뭐 무주 리조트 이런 쪽으로 옮기는 거나 마식령 스키장으로 옮기는 거. 그다음에 뭐 스노보드 뭐 프리스타일 경기장 뭐 이런 것도 다 가까이 옮길 수 있는 곳들이 경기장들이 이미 다 그렇죠. 있네요. 네. 이거를 다 추정을 했을 때 거의 1조 가까이를 일단 줄일 수 있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 경기장을 짓는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 시설을 지어놓고 관리 못하는 이런 비용까지를 추정한다면 훨씬 더 많은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있는 시설을 그것도 IOC에서 그렇게 있는 시설 이용해서 해라. 그렇죠. 분산해서 하라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굳이 다 새로 짓겠다고 하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득을 보는 집단이 있을 거고 그래서 나가노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나가노 지금 끝난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되고 98년. 있는데 아직도 98년 나가노 올림픽에 그 나가노 현이 아직도 지금 17조 빚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빚을 지금 갚느라고 계속 허덕이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 중에 누구가 이익을 받느냐 그랬더니 딱 세 군데 있대요. 세 군데 있는 게 그때 그거 주창했던 그 지역의 어떤 그런 그 언론사, 그다음에 은행 거기 지방을 이제 운영하는 은행 그리고 또 이제 방송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한 세 군데 정도만 이익을 받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분명히 이익을 볼 거예요. 근데 그 이익이 굉장히 소수에 몰려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일단 분명하고. 건설업체는 확실히 이익을 보겠구만요. 지었다 그렇죠. 부셨다 이걸 다 돈 받아서 할 테니까. 네. 예. 지금 한 가지 제가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네. 말씀드리다가 제가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인 게 뭐냐면 이렇게 된 이유는 특별법이라고 있어요. 평창 특별법이라고 있어서 그 법을 통해서 이 법이면 그 전에 안 된다 그러는 것도 다 예외적으로 다 허가하게 만드는 어떤 이런 법이 지금 발효 중에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뭐 사업 이거 타당도 검사에서 뭐 0.1% 나온 것도 그냥 묻지마로 그냥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되고 있는데 더 무서운 거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에 이걸 확대하자라는 법안들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지금 평창 지역만 하지만 이제 그 평창 특구 뭐 해가지고 한 11개 지역을 또 이제 더 늘려서 확대해서 거기도 특별법을 적용되도록 늘리자라는 법안 지금 계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 이거는 국민체육진흥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개정을 하는 법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것도 되면은 큰일 날 일이에요. 왜냐면 그게 뭐냐면 평창의 사후 그 시설을 국민체육진흥법에서 하고 있는 지금은 이제 올림픽 기념 사업단 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로 시설을 넘기겠다. 그래서 이거를 얘네들이 운영을 해라라는 법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빚을 국가가 국민이 떠안는 거죠. 네. 그걸 벌써 작년 3월에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 연모 의원이. 그래서 그거가 지금 계류중에서 제가 이번 4월에 그게 상정이 될까봐 모니터링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올해 당연히 이번 4월에는 안 되는데 지금 6월에 될 가능성이 근데 이게 있고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 찬성을 하고 있단 말인가요? 그렇죠.
아니 자기 지역구 구민들한테 다 일러야 돼 그러면. 사실 이게 지금 평창 지역구에서 떠하는 빚을 지금 다 나눠 가진다고 하는데 당신 지역구 의원들이 찬성했습니다. 이러고 일러 바쳐야 되는 얘기구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70%에서 75%는 국고, 20%에서 25%는 강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22조를 넘어서는 어떤 이런 좀 사상 최대의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거가 그 예산이 누구한테 가느냐는 이거는 그냥 강원도민이 빚더미에 앉는 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전 국민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가 경제의 굉장히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정도의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들을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냥 남의 저 멀리 있는 강릉, 평창 뭐 저기 너 그쪽 안 가면 되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당장 나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아주 직접적인 피해를 올 수 있는 거고. 인천 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인천 시민들이 인천 아시안 게임 끝나고 나서 아직 덜 체감했어요. 근데 왜 덜 체감했냐면 그 최악의 상태를 지금 막으려고 그게 뭐 29.5%인가 뭐 넘어가면 이렇게 막 파산 신고하고 뭐 이렇게 최악의 강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게끔 지금 공무원들이 이제 꼭꼭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조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막고 있는데 그거가 터지면 정말 이제 인천 난리가 나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체감이 안 가도록 지금 홀드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 식으로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봐선 그 돈은 결국은 국민의 혈세고 국민들은 돈은 누군가 썼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받아야 되고 그것도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15년 짧게는 15년, 많게는 30년까지. 그러니까 그 전체가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론하신 분이 아까 처음에 했던 65조 경제효과 나오고 그 경제효과 얘기한 사람들 다 이름 적어놔야 돼요. 그래서 이거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경제학 하는 사람들은 그 돈 얘기니까 이게 돈이 많이 오고 이래야지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학이나 어떤 이런 아주 엄정한 어떤 이런 학문의 영역이 아니라 일종의 어떤 신념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국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서 예전 G20 할 때처럼 국가 브랜드 가치가 얼마 올라가서 이게 몇십 조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게 그냥 신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건 검증이 안 되고 모내 보이지 않는 효과란 절대로 앞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효과를 향해서 그 신기루 같은 것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돈들이 어이없이 쓰여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그냥 눈 감고 있어야 되냐 귀를 막고 있어야 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전 국민이 분노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렇게 이렇게 딱 막는 게 더 세져요. 저희가 한번 얘기하면 일주일 있다가 그 보도자료에 대해서 반박하고 이러던 것이 요즘 이제 내면 그 다음날 이런 식으로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막고 있는 거죠. 그쪽에서도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조용히 그냥 있어주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든 간에 일단은 지금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를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귀찮겠죠. 듣기 싫고. 근데 아니 그 경제효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평창 올림픽 유치에 이제 그 공적을 이룬 3명의 명단이 쫙 뜨잖아요. 이명박, 그다음에 조양호, 그다음에 문대성. 딱 이렇게 세 사람이 이제 이 유치의 공을 가지고 왔던데. 아니 김진선 전 지사도 있고요. 무궁무진하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4대강 22조, 그다음에 갑질의 대명사인 이번에 땅콩해양의 대한항공, 그다음에 논문 표절해가지고 진짜 이런 사람 국회의원 해야 돼 이제 그만둬 했던 사람, 그러니까 정말 이 욕망의 덩어리들께서 이 평창 올림픽을 만들었다라는 게 참 이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60조 뭐 이런 경제 효과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게요. 그 자원외교 뭐 4대강 이걸로 경제 효과를 얼마나 낸다고 했어요. 다 날려먹고 있으면서 거기서 무슨 경제 효과를 계산해요. 그런데 그 IOC에서 그 아젠다 2020 발표할 때 그 재밌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지속 가능한 올림픽을 위하여. 야, 우리 환경 얘기할 때 지속 가능한 개발 얘기하잖아요. 환경이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 봉착했다라는 얘기일 텐데 올림픽을 가지고 왜 그렇게 얘기할까?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의외로 역대 수십 년 사이에 흑자를 본 올림픽 경기가 하계든 동계든 통틀어서 동계는 전무하고 하계도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거의 독보적으로 흑자를 냈던 올림픽이 1994년 LA 올림픽인데 하계 올림픽 1984년 그런데 단 한 개의 경기장도 새로 짓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기존 시설을 다 재활용해서
해서 흑자로 할 수 있었다. 근데 평창 동계올림픽 분산 개최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거의 매국노 수준으로 막 질타하잖아요. 뭐 나라 위신을 말아먹을 놈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진짜 애국하느라고 이러는 얘기라는 걸 알아야 돼. 미국은 무슨 나라 먹으려고 새로 짓지 않고 기존 시설을 가지고 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비난인 것 같아요. 그 LA 올림픽 얘기를 하셔서 좀 짚어보면 그게 이제 사상 최초 뭐 흑자 뭐 이렇게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때 그 조직위원장이 굉장히 IOC하고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 올림픽 스테디움을 짓지 않았어요. 전무후무한. 네. 그냥 기존에 있는 어떤 대학에 있는 그 풋볼 경기장을 개조해서 그런 발상의 전환도 했고 그래서 돈을 최대로 안 들이고 하면서 그때 돈을 벌었는데 IOC한테는 어떤 그런 메시지였죠. 하나는 얘네들이 유치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얘네들이 갑이지만 일단 유치가 결정된 후에는 갑을 관계가 바뀌거나 적어도 대등한 관계로 협상을 할 수 있는 위치라는 게 극명해졌고 그렇겠죠. 예. 근데 그거 그때 배웠는데 지금 평창을 보면 여전히 갑질이 달라요. 우리는 IOC에서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라는 것만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안 돼서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제안을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IOC에서는 이렇게 틈을 열어줬는데도 그것조차 다시 안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그 IOC의 그 린드베리 위원장이 안 받는다는 얘기를 딱 듣고 그 표정이 잡혔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 있잖아요. 아니 얘네들이 왜 이러지? 니넬리에서 한 얘기인데 이거 뭐지? 뭐 이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의아해하다가 하도 그냥 계속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니네들 해봐라. 하지만 5월달에 다시 우리 묻겠다. 하고 활용. 네. 그래서 5월달에 볼 거예요.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시간이 얼마 없네요. 없죠. 그때 나오면 그때는 진짜 사실 IOC까지 뭐라고 해야죠. IOC한테 니네들 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감독 철저히 못하고 이렇게 돼서 상황이 이렇게까지 벌어졌는데 어떻게 책임질래라고 이제 가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질 거고요. 네. 그 IOC 문제는 제가 또 길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 아까 지속 가능성 얘기했지만 그 지속 가능성은 IOC가 지속 가능하게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한 달에 1년에 1,100억 정도 1,100억 달러 정도를 순수입으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개권료의 5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는 그걸 할 때마다 돈이 엄청 돈벼락을 맞아요. IOC 입장에서는 계속 해야죠. 그 벌어들인 돈으로는 뭐예요, IOC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전까지 이제 그런 얘기가 없다가 최근에 그 2020에 담겨진 것들이 이제 유스 올림픽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소외받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가겠다, 돈을 풀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감동적인 레토릭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빌 게이츠도 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번 사람들이 그걸 자기가 움켜쥐고 있으면 이게 돌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선순환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그 자본의 그 질주는 더 이상 이게 스포츠로서 어떤 정말 아름다운 페어플레이 이런 전 세계인의 축제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광란의 스펙타클의 올림픽이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는데 안 될 것 같으니까 2020이 나온 거고 2020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지금 좀 생각 있는 나라들은 다 유치 철회하고 아예 비딩에 들어가지도 않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막아보자라는 식으로 지금 IOC는 엄청난 위기의식에서 이런 뼈를 깎는 변혁을 하고 있는 거고 뼈를 깎는 변혁을 보여줬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어. 그렇죠. 지속 가능한 올림픽에 평창이 걸림돌이 될 것 같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평창 문제뿐만 아니라 근대 올림픽의 어떤 100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환기에 왔다. 굉장히 큰 변곡점인데 그러니까 자본으로 막 뭉쳐가지고 커지다가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난 마당에 그럼 이제 자구책을 해서 어떻게 바꿔야 되는 그런 변곡점에 와 있는데 평창은 지금 어느 위치냐면 지금까지 왔던 그 스펙타클의 광란의 최정점의 최정점이 아니라 끝물이죠. 끝물. 구시대 올림픽의 끝물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지금 IOC에서 지휘하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누군가 전향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버리면 뭐가 되냐면 새로운 올림픽 정신을 구현한 새로운 올림픽 세대의 마중물, 마중물이 되는 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위치가 되는 것인데 그거를 알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안다 한들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주체를 가지고 그거를 끌고 나갈 사람은 우리나라에 누가 있을까? 총리가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우리나라에는 정말 총리가 없어요 지금 총리 우리나라에. 없군요. 총리 없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요즘 바빠서 없어졌군요. 네, 죄송합니다. 한 3년 동안 나라에 총리가 없어요 지금. 근데 막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동계올림픽 그러면 세계 주요한 국가들이 다 경쟁해서 하고 싶어 하고 그걸 우리가 막 능력을 발휘해서 따낸 거고. 근데 보니까 북미나 유럽 이런 데서는 이미 이전부터 동계올림픽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적자가 심해서. 동계와 하계는 굉장히 그 질적으로 다른 페스티벌이에요. 하계는 어디든지 할 수 있어요. 동계는 할 수 있는 나라가 정해져 있고 그것도 굉장히 뭐 알프스 지역 근처에 그래서 일단 해발 3,000m 넘는 산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제일 높은 산 몇인가요? 그러니까 일본만 해도 3,000m 넘는 산들이 수두룩해요. 우리나라는 입지 조건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다. 그리고 동계 올림픽 자체가 그 유럽에 있는 그 알프스 쪽에 있는 그 몇몇 나라들이 같이 하던 이런 것들을 이거를 전 세계로 퍼뜨리려고 하니 그러니까 자연환경을 이제 변경시켜야 그렇죠. 되는. 굉장히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는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저는 환경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환경은 돈은 없으면 가난해지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열심히 일하면 다시 회복되고 뭐 이런 식이지만 환경은 잘라낸 나무들은 되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비가역적인 거죠. 네. 일단 한번 저지르고 나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재앙인데 이런 일들이 지금 동계올림픽이라는 의미명하에 그 우리나라도 물론이고 다른 나라도 이제 일본 나가노에서도 사실 그래서 무슨 나비 군락지인가 이런 데서 엄청난 환경 피해가 있었다는. 그나마 나가노는 그 전에 있는 삿포로 올림픽에서 경험을 얻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때 첫 동계올림픽에서 너무나도 그런 환경 파괴가 있었기 때문에 나가노는 그래도 협상을 했어요. IOC한테 이건 안 된다. 이거 국립 자연 이런 거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옮기고 이런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한번 이렇게 당해봐야 나중에 또 이렇게 하는 건지 이거는 지금 역사적으로도 너무나 명확하게 그리고 환경적인 거는 이거는 그냥 우리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들 문제고 후손 대대로 다시는 못 볼 이 나무들을 우리가 잘라서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떤 이런 가치죠. 그러니까 그 정도가 보면은 그냥 우리가 뭐 환경 피해 있겠지 정도가 아니라 요즘 문제가 되는 가리왕산 활강 경기장을 위해서 뭐 만든다는 6만 그루를 베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500년 동안 지켜왔던 그게 뭐 100년 이상이 된 나무들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거기가 뭐 자연보호 지정구역이라고도 하고요. 그런 걸 특별법으로 다 그냥 깔아뭉갠 건가요? 아까 얘기했던 그 법이 6만 그루고 뭐 삿포로 올림픽 말씀하셨는데 삿포로에서 나중에 어차피 그게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라 경기 끝나면 며칠 끝나고 나면 없애버리는 경기장이라서 다시 복원하면 된다고 했는데 복원이 안 되더라. 다 파헤쳐놔 버렸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질 못하는 경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밀어붙이는 거의 조건이 뭐냐면 원상복귀였어요. 복원을 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됐어요. 그게 원상복귀가 되는 일이 복귀가 안 되죠. 지금 아까 6만 구라고 그랬는데 거의 다 잘려 나갔어요. 그래서 이미 작년에 또 급하게 그게 거의 불법을 무릅쓰고라도 그냥 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한 3일 만에 확 다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얼른 임신을 해버린 거네. 네, 했죠. 근데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나무들을 이제 살린다고 이제 이식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한 180그루 정도 했대요. 그 6만 그루 중에 굉장히 적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된 큰 나무들을 한 게 아니라 조그만 나무들만 옮기기 쉬운 것들로 해서 180그루 정도만 옮기고 나머지를 지금 놔뒀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일단 잘랐으니 어떡하냐. 되돌릴 수 없으니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이라도 멈추면 자연적으로 복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거기를 지금 뜯어내고 붙이고 시설물을 태운 다음에 거기다 뭘 뿌려야 되냐면 인공눈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거까지 가면 환경 파괴의 이제 최고 수준까지 간 거고 지금은 잘라는 대로 가만히 내비두면 다시 살아있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이거가 우리 현대인들의 탐욕에 의해서 올림픽이 정말 안 좋은 예로서 이런 짓들까지 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거를 남겨서 세계인들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생태가 어떤 식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는지를 보여주는 세계 뭐 생태 한 굿장으로 만들자.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시 안 건드리고 이렇게 망가진데도 다시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그 새싹들을 보여주면서 돌려나는 어떤 그런 그 좋은 예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멈추면 그게 가능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요번 봄 되게 싫어했는데 뭐 세월호도 있지만 이번 봄이 시작되면 이제 나머지 그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그런 상황이 눈앞에 있으니까 저는 겨울이 추웠는데 봄이 따뜻해지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따뜻해지면 공사가 개시될 거고 그렇게 되면 다시는 우리가 그거를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금 올림픽 효과 중에 무슨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 막차를 타가지고 망가진 추악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을 다시 쓰면서 야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이제까지 있었던 올림픽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렇게 해결해 나가려고 그렇죠. 하는구나. 네. 이것이 국가 브랜드를 제고하는 길 아닌가요? 아시겠지만 동계올림픽 지금 저희가 관심 있는 게 쇼트트랙하고 김연아 선수 있을 네. 때 피겨 그 외 다른 종목들은 저희가 동계올림픽의 꽃이라고는 아이스하키에 저희 국가대표가 좀 출전을 못하는 그런 지경인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동계올림픽의 여러 종목들이 그 지금 있는 그 계획대로 갔을 때 관중 채우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이 불보듯 뻔해요. 네. 근데 그런 상황들을 계속 이렇게 놓으면 아까 국격을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창피한 거 안 당하려고 이제 동원을 하겠죠. 군인들도 가고 학생들도 가고 이제 엄한 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국격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빙상이나 뭐 이런 그 뭐 스켈레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해둔 그 북유럽에서도 이런 것들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덜렁 떼가지고 지금 이 지리적 여건도 안 되는 이 나라에서 환경 파괴해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서 덜렁 해보고 나니까 평창 때 거기 얼마나 많은 관중이 와서 뭐 구름대처럼 나가노 올림픽 지금 기억나는 게 국가대표 봤으면 그 스키 점프하는데 밑에 막 구름대처럼 네. 있는 막 그 거기 안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다는 게 이제 전 세계에 갈 건데 그거를 그럼 가리기 위해서 뭐 마네킹을 세워놓든지 뭐 어떤 그런 수단을 할 텐데 그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나는 차라리 그런 돈을 지금 그 동계 스포츠 하는 우리 선수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훈련을 하잖아요. 무슨 장비도 하나 없고 어디 가서 뭐 훈련 받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이런 사람들 해외 연수 시키고 좋은 장비 사주고 이러면서 스포츠인들을 육성하는 데다가 더 쓰면 안 돼? 왜 그렇게 일회용 한 번에 그 화려한 빚잔치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때려 부으면서 평소에 그 선수들에 대한 아무런 지원을 안 해주냐고요. 그리고 뭐 독일이나 이런 나라는 도시간 이동하려면은 막 7시간, 8시간 걸리고 이러지만 네. 한국은 평창에서 서울 2-3시간이면 오잖아요. 아니 서울에 있는 빙상 경기장을 활용 못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저희가 2번 떨어지고 3번째 갈 때 컨셉이 뭐였냐면 30분 안에 다 되는. 그래서 반경 몇 킬로 안에 있는 시설로 다 하겠다가 셀링 포인트였어요. 이걸로 이제 낙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집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피닉스 파크는 되는데 하이원이 안 되는 이유. 그게 이제 한 10km 더 멀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딱 서클을 잡아놓고 요 안에 안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그런 때는 진짜 또 원리 원칙대로. 원리 원칙대로. 요거 나가면 안 된다. 다른 데 좀 원리 원칙대로 하지. 그리고 나서 지금 동경에서 얼마 전에 IOC 그 총회에서 변경안을 제출해서 박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1조 원 정도의 절감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반경 8km 안에 22개를 진다고 그랬어요. 네. 그랬다가 분위기 보니까 이게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오사카 한 300km 떨어진 데서 농구 경기 예선전 거기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쭉 벌리고 나니까 안 져도 되니까 짓겠다고 그러는 걸 안 지니까 예산 절감이 확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출했는데 IOC에서 승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을 제대로 지금 짚어서 한 거다. 그리고 그 위원회가 끝날 때 박수를 받으면서 도쿄는 퇴장을 했어요. 그 안에 우리 조양호 회장도 있었어요. 박수를 치고 있었을 거예요. 박수를 받는 동경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보면서 우리 조직위원장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는 왜 그거를 못 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거를 열어놨으면 그걸 활용해서 조금만 더
저희가 뭐 분산개체 막 이렇게 떠들지 않아도 경기장만 재배치해달라 정도만 얘기해도 가능한 거를 그거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게 너무 답답해요. 결국은 그 토목공화국이 대한민국 토목공화국을 떠받치고 있는 이익 집단과 이 강원도 표에 매달리는 이 정치권의 문제인가요? 근데 강원 주민들한테도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시키면 당신들 결국 한 사람당 130만 원씩 다 빚더미 자기 빚으로 끌어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주민들도 분산개체 박수 칠 것 같은데. 그 강원도만이 아니라 JTBC 그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거 봤더니요. 예. 분산개체 찬성이 58%고 반대가 30몇 %더라고요. 그럼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가면서 할 수도 있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예전에 그 동계올림픽 뛰어들었다가 유치 포기하고 반납하고 뭐 이런 데도 비슷하게 국민투표를 해요. 그래서 여론조사 해요. 나는 뭐 한 90%의 지지율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한 줄 알았더니 딱 그 정도예요. 네. 60%가 반대했다는 거예요. 가져와요, 그러면. 우리는 60%가 해도 1%가 그것도 가는 거야. 안 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좀 이렇게 넓혀서 좀 돈 좀 절약하자라는 그 방안을 60%가 했는데도 굉장히 쉬운 변경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과반수가 하는 거를 그러니까 대다수가 안 해도 안 하는 거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현실인 거죠. 네. 그 관련돼서 아까 12월 8일 날 9일 날 요때 이제 2020 나왔을 때 우리가 그거를 그때 받아들여 가지고 갔으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겠죠. 그때 저희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8일 만에 박 대통령님이 이게 무슨 소리냐. 분산개체 없다. IOC를 설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저희는 아주 커다란 터닝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까지 저희는 되게 선의로 조직이나 어떤 정부나 경기장 건설을 굉장히 더디게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어요.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거의 뭐 0% 1% 막 이러니까. 근데 저는 혹시나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지금 아젠다 2020이 그냥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바우 위원장이 자기가 그 위원장 나서면서 거기 자기 정견 발표하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네. 이렇게 하겠다고. 예. 그리고 걔가 됐어. 그러면 걔가 그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럼 1년 반, 2년 전부터 이게 오겠다라는 거 알고 있는 거죠. 우리도 분산개체가 가능할까 이러면서 있다가 아니라 할 거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떨어지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원안 안 하고 풀고 가능할 거라는 거가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 바보 아니잖아요. 네.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 거네요. 있어요. 그런데 2020 나오고 나서 일주일 만에 대통령이 안 된다라고 이게 딱 하는 순간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그냥 원한 고수로 이제 미친 듯이 이제 짓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큰일 났는데 막 이러고서는 슬라이딩 센터부터 막 밀고 나가는. 슬라이딩 센터 지금 제일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가장 문제가 있는. 네, 돈 들여서 완벽하게 무용지물이 될 거죠. 나가노에서 써진 슬라이딩 센터, 그 린드베리 위원장의 제안이 그거였어요. 나가노에 있는 그 슬라이딩 센터 지금 흉물인데 이걸 리노베이션해서 평창에서 써라. 왜냐하면 평창의 지원원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그 종목 하는 사람 137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도 없고 일반인이 즐길 수 없는 시설이라는 거죠. 일반인이 즐기면 죽어요. 그게 그러니까 100몇십 명만 쓸 수 있는 시설인 거잖아요. 선수들도 죽어요. 올림픽에서 지금 4명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올림픽 때도 밴쿠버인가 연습하다가 선수가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그런 정도로 위험한 종목이고 이거는 정말 저 멀리 저 유럽에 이런 데에서 그냥 얼음만 있고 막 이런 노르웨이 이런 나라 애들이 하는 굉장히 특이한 스포츠죠. 그거를 지금 올림픽이라는 이름 안에 지금 전 세계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나라에 지금 슬라이딩 센터라고 지금 1,000억 넘게 해서 짓고 이거 운영비만 그러니까 얼음 그냥 얼리고 있는 것만 하루에 10억씩 든대요. 11억인가 그렇게 든대요. 그거 유지 어떻게 해요? 유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냥 손 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거대한 흉물로 그게 올림픽 레거시가 되겠죠. 도대체 이 몇 명의 이 정신 나간 정책 결정자들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통으로 생피해를 당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모르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진짜. 좀 깝깝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아니 그런데 이제 많은 그 국민들이 그런데 이제 3년밖에 안 남았고 이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기 십상이란 말이죠. 그리고 뭐 정부에서도 이제 다 결정됐는데 지금 와서 어쩌라고 막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건데 우리에게 이것을 아까 뭐 분산개체까지도 얘기하지 않고 경기장 재배치 정도로 한 1조 정도라도 일단 절감해 보자. 그리고 가리양산 이런 데는 조금 어떻게 해보자.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봐야 될까요? 저는 최악의 경우 그냥 이대로 가서 다 지금 얘기했던 모든 게 다 빚을 남고 이렇게 되는 거까지도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갔을 때 그럼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앞으로 지금 이거 평창이 우리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전에 F1도 있었고 인천 아시안 게임도 있었고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부울경 뭐 해가지고 부산에서 올림픽 하겠다, 뭐 인천에 한 번 더 할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거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시민사회에서 붙잡을 수 있는 어떤 이런 아주 커다란 그 레슨을 해야 되겠다. 예전에 인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저는 거 어떡하지? 지금 당연히 빚으로 계속 이제 나가고 있는데 그랬더니 한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일단 저는 이 건물은 계속 물먹는 하마처럼 계속 돈을 쓸 거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까 그랬더니 이걸 이용해서 평창을 막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쓴 거는 레슨 피다. 우리가 이 배움을 얻기 위해서 수강료를 지불했다라고 이렇게 한 거고 수강료 지불한 것만큼 그 다음번에 더 큰 판에서 우리가 이걸 배운 걸 토대로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말자라는 어떤 이런 걸로 쓰는 게 사후 활용의 가장 큰 의미였다. 비싼 레슨비를 냈죠. 근데 지금 와서 제 생각은 모자랐구나. 우리가 아직 레슨비를 더 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저희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조직위나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IOC까지 항의 방문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거는 아까 지금 이제 선거 전이라서 좀 민감하긴 하지만 과거에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 네. 인천 아시안 게임 누구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책임을 지고 끝까지 이것에 대한 물어야 될 걸 물어야 되겠다. 이건 도의적인 걸 넘어서서 법적으로도 이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야 정치인들이나 어떤 이런 걸려있는 사람들이 딴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막 큰 판 벌려가지고 막 으쌰으쌰 써서 공적 자금 돈 두고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니라서 그래요. 내 돈이면 그렇게 조양호가 자기 돈이면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내 돈이 아니고 그냥 남의 돈이에요. 세금이죠. 네. 국민들 그걸 자기 돈이 생각 안 하니까 그걸 쓸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쓰고 그렇게 진로되고 그리고 나서 정치적인 이익을 받는 거죠. 이번에 내가 유치했으니까 남의 돈으로 펑펑 그냥 다음번 제가 재선을 해가지고 이건 완결시켜야 됩니다라는 식으로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절하려면 지금이라도 지금 평창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어질 외가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나 이런 것들의 레슨 피를 이제 우리는 이제 낼 만큼 냈다. 더 이상 낼 거는 진짜 바보 같은 일이다라는 걸. 그리고 자원외교랑 4대 강으로 너무 이미 퍼붓었어요. 아니 근데 이런 게 있어. 퍼부으면 안 되죠. 우리 국민들이 뭔가 국가의 명예 이런 걸 걸고 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나라 뜻을 따라주자라는 이런 인식이 되게 많다니까. 근데 이 스포츠 문제는 더 그래요. 그렇게 늦지 않은 게 우리 이미 3년도 더 남았잖아요. 네. 근데 다른 나라들 보면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까지 IOC랑 협상하고 변경하고 바꾸고 이런다면서요. 그렇죠. 나가도도 그랬고 사실은 지금 아직 얘기가 안 나와서 제가 언제 얘기를 할까 그러는데 남북한 분산개체 얘기도 나왔었어요. 네. 근데 그건 이제 마식령 스키장이라고 국제 규모가 있고 거기랑 사실은 굉장히 무주보다 더 가까운 무주가 300km인데 마식령은 100km고 거기 인프라도 돼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사실은 올림픽이 가져올 수 있는 최고의 이익은 우리가 평소에 이제 총칼로 못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어떤 평화라는 가치. 사실 4개의 어떤 올림픽 주제, 평창 주제 중에 하나가 평화예요. 근데 그 평화를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은 그런 남북한이 같이 개최하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거 88 올림픽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창의력이 부족해 우리나라 정책 결정자들이. 저는 안 해본 거는 못해. 그러면 당장의 평창은 세계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가치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대치돼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는데 이 나라에서 올림픽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해서 이런 일들을 이뤄내는 거라 하는 굉장히 단박에 엄청난 파괴를 가진 일인데 그거는 제가 하자고 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가서 아까 지금 1년 남을 때까지 협상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88 올림픽도 사실은 남북한 공동개최니 남북한 오는 거를 IOC에서 원했어요. 네. 그거 한 6번 7번 만나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못했지만 마지막 회의가 87년도 6월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88년도 올림픽 한 1년 전까지도 그런 분산개최에 대한 공동개최에 대한 얘기들이 진행이 됐던 건데 네. 그 당시에 사실은 88 때는 북한이 쳐들어온다 막 이런 위험한 어떤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아 이거 올림픽 이거 위험해서 되겠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논의를 했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그때랑 또 상황이 다르고 지금은 지어놓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벌써 몇 번 얘기를 했고 우리도 이거 왜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한두 명이 원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풀어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인 거죠. 평창올림픽 다 잘못돼도 그거 하나 건지면 제가 볼 때는 그건 진짜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상황은 여기까지 왔고 우리 시민들이 이 평창올림픽으로부터 이 발생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좀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우리 또 박쌤은 도대체 이 올림픽 정신은 둘째치고 올림픽 장사가 또 이렇게 적자를 줄줄이 낳고 있는 이 올림픽이 앞으로 좀 어떻게 변해야 될지 이런 얘기도 좀 마무리 말씀 한 말씀씩 해주시면 근데 좋을 것 올림픽 같아요. 장사 얘기 또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 말씀하십시오. 예. 문화관광 올림픽 한다고 지금 얼마 전에 그 여무연도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발표하고 하는데 제가 봤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진짜로 올림픽 장사인데 그 장사는 뭐냐면 그냥 한몫 잡아서 그걸로 반짝하고 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게 아니라 계속 이벤트 만드는 거예요. 네. 문화 관광 이벤트를 만들어서 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구멍가게에 막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그 슈퍼마켓처럼 진열대에 이렇게 올려놔서 이 관광 상품을 내놔서 사람들이 사가게 하겠다. 이거 지금까지 해둔 걸 봐서 절대로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들을 덮고 문화관광 올림픽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올림픽 장사하자는 거고 조금 더 큰 틀에서 우리가 이 올림픽을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어떤 의미고 이거를 우리가 후대에 어떻게 남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 네. 그 제가 사실 이렇게 뛰어든 이유가 녹색연합에 있는 친구들이랑 처음 만났는데 이 친구들이 가리양산 나무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더 이상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체육하는 사람으로서 또 이거 올림픽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우리는 지금까지 뭐 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오늘 오기 전에 제 방에 있는 그 사진에 있는 그 은사시나무 이렇게 베어져서 이렇게 눈물처럼 나와 있는 사진을 이렇게 눈앞에 놓고 저와 무슨 생각했냐면 딴 건 다 안 되더라도 이런 일들을 안 일어나게끔 그 산신령이라도 불러서 힘을 좀 달라는 식으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시민들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아픈 것들, 다치는 것들, 베어지는 것들의 아픔을 느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못 느끼면 우린 그냥 무감각하게 계속 갈 거예요. 근데 아까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아픔을 내 것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게 제 요지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아픈 것들을 손가락 잘라주면 아프잖아요. 손가락은 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손가락이 잘라지는데 안 아플 수가 있어요. 마취를 시키면. 제가 볼 때는 이 나무들, 이 땅에서 지금 유린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하나로 붙어 있는 것인데 얘네들이 베어지고 잘려나가도 우리가 아프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마비를 풀고 그 아픔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시민사회는 변하고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비보다 더한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올림픽 정신이라는 게 우리 올림픽 기원 다 알잖아요.
이제 그리스가 여러 도시 국가들로 나눠져 있었고 그들 간에 끊임없는 분쟁과 분열이 있는 것을 통합하자는 취지였던 거잖아요. 국가 간 통합, 평화 뭐 이런 걸 위해서 했던 거지 1등, 2등 뭐 승리 이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단 말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뭐 얘기를 했지만 다른 나라는 동메달만 따도 막 좋아가지고 죽는데 우린 은메달이면 울어. 막 땀을 치고 4년이 날아갔다고 울어.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건 마비 정도가 아니라 괴물이 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올림픽은 장사가 아니고 특히나 뭐 1등만이 영예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어떤 특정 개별 국가의 국가 발전 문제가 아니라 이제 스포츠를 통해서 그 평화를 이루고 세계가 공존하는 거라는 그 정신,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그런 차원에서 평창을 다시 본다면 우리가 차분하게 지금부터라도 재검토하고 진짜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지속 가능한 올림픽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며 마무리합니다. 네. 단 며칠의 화려함 뒤에 속은 썩어 들어가는 평창 동계올림픽. 인상적인 올림픽으로 변신할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리모델링, 도시협력, 친환경 패러다임으로 세계인들과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는 진짜 생각 조금만 바꾸면 될 텐데요. 네. 그러한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방법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정말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 많은 국민들이 진짜 알아야 될 내용들 앞으로 이 평창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함께 모아 나가는 약속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